양자란 물리적인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최소 크기의 입자를 말합니다. 양자역학은 분자, 원자, 쿼크, 중성미자 등 미시적인 입자의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양자역학 이론은 20세기 초 막스 플랑크, 닐스 보어 같은 과학자들에 의해 창안되고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양자역학이 난해하며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하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과학에서 철학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때문에 고전 역학파 아인슈타인과 양자역학파 닐스 보어도 여러 주장이 서로 어긋나 오랜 시간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양자역학에선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같은 근원에서 시작한 두 개의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상호 간 물리적 상태를 공유하며 같이 얽혀 있다는 겁니다. 즉, 한쪽의 입자가 변하면 즉각적인 원격 상호작용에 의해 다른 한쪽도 같이 반응하는데 빛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하면서 입자 간의 상호 동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양자역학 물리학을 통해 미시적인 입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인체에 대한 과학적 연구도 발전했는데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마법 같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은 임사체험을 통해 인간에게 영혼이 존재하고 영혼도 양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자 상태의 영혼이 인체에서 방출될 때 마치 영혼이 우주로 회귀하는 것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분자로 구성된 인체는 양자의 성질을 잃게 되지만 미시적인 입자의 양자 정보는 파괴되지 않고 몸을 떠나 우주로 돌아갈 수 있으며 또 특별한 과정을 거친 후 다른 몸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웨이크 포레스트 의과대학의 로버트 란자 교수는 이 분야의 권위자인데 양자역학의 각도에서 본다면 사람이 사망한 후에도 사람의 요소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으며 사망은 단지 인간의 의식이 조성한 환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자역학 이론에는 평행공간이란 이론이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다중세계라고도 합니다. 즉, 우주의 모든 물질이나 공간은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지점에 여러 상태가 중첩된 상태로 존재하며 각 상태는 입자의 특성에 따라 각 공간에서 병렬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란자 교수는 이 같은 관점으로 영혼, 의식 등의 존재를 추적해 연구한 결과 사람이 죽은 이후 몸은 소멸되지만 영혼이나 의식은 평행 공간과 같은 특수한 공간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심장이 뛰지 않아 혈액이 흐르지 않을 때 물질적 요소가 정지되어 있을 때에도 의식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으며 신체 활동 외에도 양자 정보는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삶이 끝나면 육신은 소멸되지만 평형 상태의 다른 공간에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신체 활동이 아니라 물리적 정보 형태로 다른 공간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보가 있는 곳은 우리 인간이 있는 곳과 같은 3차원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인 다차원 공간이며 그 공간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란자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영혼이란 인체보다 더 미시적인 물질 입자로 구성된 정보가 담긴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유물론과 관념론 사이의 오랜 논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물질과 정신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라는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련계에선 이 현상에 대해 어떤 관점이 있을까요? 여기서 지칭하는 수련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하는 일반적인 단계를 뛰어넘어 인간의 영적 단계까지 연마하는 높은 차원의 수련을 말합니다. 동양의 불교와 도교 같은 수련계에선 영성, 영혼 같은 생명을 원신이라고 부릅니다. 원신은 소멸되지 않으며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죽지만 원신은 살아있으며 또 다른 인체를 통해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선 윤회라고 합니다. 또한 인간에게만 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 식물 등 만물에도 원신이 있다고 여깁니다. 이것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CIA의 신경과학자인 박스터는 식물에서 감정과 유사한 높은 신경활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식물의 잎에 전극을 연결하고 식물에 물을 줬는데 전류 그래프에 기록된 곡선이 사람이 행복할 때의 곡선 그래프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박스터는 식물 2개를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A 식물이 지켜보는 가운데 B 식물을 누군가에게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 후 A 식물 앞에 여러 사람들을 차례로 들어오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A 식물 앞에 나타났을 때 식물은 별 반응이 없다가 나중에 B 식물을 죽인 사람이 나타나자 A 식물의 그래프 곡선은 사람이 두려워할 때의 형태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박스터는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식물도 인간의 의식과 같이 인식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양자역학의 전자 이중 슬릿 간섭 실험에서도 식물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쪽 공간의 식물도 다른 평형 공간 상태에서 같은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바 있습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높은 단계에 도달한 수련자는 공능이 나오는데 수련의 경지에 따라 물질의 미시적인 지점과 다른 공간의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수련자와 과학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련자는 우주의 미시적 차원에서 거시적 차원까지의 공간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며 특정 지점뿐만이 아닌 공간의 전체 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과학의 방법론은 현미경을 통해 분자, 원자, 전자 등 한 점에서의 부분만 보고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수련계는 분자의 전체 층이 같은 한 공간이며 원자의 층은 또 다른 미시적 공간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분자로 구성된 인체가 죽더라도 더욱 미시적인 원자로 구성된 층의 공간과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다른 공간에 있는 영혼이 진정한 생명이며 인체 또는 다른 동물이나 식물은 영혼의 운반자일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혼의 존재에 대한 란저 교수와 같은 과학자들의 주장은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금기를 깨고 사람들에게 유물론과 관념론의 근원, 삶의 진정한 근원과 의미, 인간과 우주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특별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미디어파이였습니다.